네, 방금 소개받은 김동환입니다. 어, 화면이 지금 네, 네. 앞에 그 축사를 해주신 분들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요. 강의하는 그 연자분들이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강의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사실은 코비드 팬데믹 시대에서 면역력이란 키워드가 모든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죠. 하지만 어떤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먹어서 단순히 어떤 방법 하나가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사실은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지만 모두가 생각을 하면 다시 인지를 하고 내가 왜 면역력이 떨어져 있나라는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면역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첫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에 우주전쟁 영화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2005년 7월 7일 날 개봉한 영화고요. 스티븐 스틸버그가 감독을 맡았고 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죠. 이거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조용한 마을에 괴물이 땅속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지구는 파괴가 되고 인간의 멸종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무찌르는 거는 지구인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바로 바이러스가 우주의 전쟁을 마치게 만드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때 보면 여기 우주전쟁에서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 이겨내서 적응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우주인들을 물리치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바이러스에 우리가 지금 잠식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걸 이겨내서 또 다른 바이러스로부터 면역이 생기면 우리는 다른 우주의 침범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현재는 굉장히 강력한 적군이지만 나중에는 아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은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면역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마스크 다 쓰고 계시고요. 또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장갑까지 끼워주셨는데 이렇게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뭐 피하는 것도 끼우고 하는 것들이 이게 바이러스를 피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러스를 피하는 방법이 적군인 바이러스로부터 면역을 보호받는 그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현재는 그래서 이거밖에 가장 강력한 대응이 없기 때문에 저 그림에 보시다시피 멀리 떨어져서 벽 속에 숨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재 면역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톨러런스라고 해서 잘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면역력을 이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요. 같은 바이러스의 몸 안에 침입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무증상이고 어떤 사람은 경미한 증상이고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실려갈 정도로 급속도로 폐렴이 생기는 등등의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똑같은 수의 바이러스가 침범해 있다 하더라도 잘 견디는 사람, 못 견디는 사람, 힘든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게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기를 거냐 하는 문제는 정신력부터 시작해서 타고난 어떤 기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무찌르고죠. 리지스턴트라고 하는 거는 무찌르는 건데 우리 몸 안에는 두 가지 면역력이 다 있죠. 선천적 면역력과 후천성 면역력. 그래서 실제로는 항상 내 몸에는 바이러스나 다른 박테리아나 침투하는 어떤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역 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이 있고요.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는데 백신을 통해서 후천성 면역을 키워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리지스턴스를 키우려고 사실은 백신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피하고 견디고 무찌르고 하는 면역력이 다 갖춰져야지 우리는 완벽하게 최강의 면역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을 짧게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점점 더 편리한 생활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교통지옥에 살고 있고, 특히 여의도 여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집값 폭등으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있죠. 놀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최근에 다양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굉장히 지속적이고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스트레스 해결하는 것도 피할 건가, 마주칠 건가, 스트레스와 싸워 이길 건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는 심지어는 요즘에 환경 문제 대두되고 있죠.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의 문제랄지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면역력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지금 현재 물티슈 사용하는 거 있죠. 흔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거 그냥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나 각 지단체에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있지만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이나 홍보가 잘 안 돼서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스스로가 면역력을 해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비가 오고 밖을 보니까 해가 떴는데, 비만 와도 현재 흑비라고 하죠. 뉴스에 보니까 흑비라고 하더라고요. 흑비의 문제점이 뭘까요? 전화가 엊그저께 80대 중순이신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비 맞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탈모가 좀 있어서 머리가 빠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셔서 그러나, 그랬더니 이렇게 뉴스를 보시고 비 맞으면 큰일 난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죠. 흑비 안에는 다양한 산업 폐기물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황사의 문제에 넘어서 우리가 항상 맡고 있는 흑비가 결국은 비가 오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어딘가 토양으로 흐르고 물로 흘러서 나중에 내가 먹고 있는, 또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나 마시고 있는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거에 혹시 들어갔지 않나, 그건 잘 관리가 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환경오염 문제도 짧게 난 그림에 보시면 환경오염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면역력이 다릅니다. 환경오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면역의 균형이 몸 안에서 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이런 바이러스에 침범했을 때 쉽게 우리가 감염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논문에 다 연구가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비만 오면의 비가 아니라 비만이죠. 비만 자체는 나이가 든 것처럼 비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백신 주사를 맞아도 그 효과가 반으로 떨어진다는 논문이 있고요. 또 비만 자체로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떨어지고 지방이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생화학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염증이 많아져서 결국은 이것 자체가 면역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결국은 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면역세포에 영향을 끼치고, 그 면역세포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결국은 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최근에 코비드 감염이 돼가지고 입원한 사람들이 사망률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흡연입니다. 금연 클리닉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담배 피는 거하고 면역 이게 따로가 아니라, 담배 피는 사람들은 특히 폐기능이 떨어지고, 그 폐기능이 떨어진 걸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감염이 됐을 때 치명률이나 치사율이 높아지는 거죠. 요즘에 또 돌아보면 필라테스, 요가, PT, 1:1 트레이닝, 뭐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좀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면서 과거에 자기 스스로 운동했던 것보다는 이제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운동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도 또한 운동 중독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몸매를 이쁘게 하려고, 또는 자기 자체의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려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또 운동하는 것도 사실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너무 살이 빠져도 안 되고,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운동을 적게 해도 안 되고, 운동을 많이 해도 안 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앉아 계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머릿속이 공허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블랙아웃 되는 걸 우리 한국인들이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랙아웃이 되지 않고 항상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밤에는요, 브라운관을 통해서 빛이 나오는 거랄지 계속 머릿속을 복잡해 하는 것 자체가 수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수면 장애가 오고 빨리 잠을 못 자게 되면 불면증에 빠지게 되면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기회를 잃게 되고 이것 또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걸 방해하게 되고 이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이 깨지게 되면 굉장히 면역력에 치명적입니다. 또한 가장 흔한 거죠.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물을 한 번에 1리터 마시는 분, 500리터 마시는 분 이렇게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하면 습관적으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몸 안에 수분이, 세포 내 수분이 풍부하게 있는 것들이 아주 세포 면역력의 기본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햇볕을 받고 물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 적당히, 충분히 이런 말이 실제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사람의 상태와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 내 몸이 건강해지는 쪽으로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헬스 케어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역 기능을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쉽게 하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결국은 면역 시스템과 면역 세포들이 하는 겁니다. 면역 시스템에서 주 요소가 되는 면역 기능을 하는 것은 뼈예요. 뼈에 있는 골수에서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뼈의 건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흉선입니다. 흉선에서 뼈에서 만들어진 면역 세포들이 흉선에 가서 분화하고 발전하고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수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실제로 뼈와 흉선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골조성증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특히 여자분들은 갱년기와 폐경기 되면 더 빨라지는 거고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뼈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 면역력하고 무슨 상관이냐? 면역 세포 자체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면 면역은 높아질 수 없고 이제는 면역이 떨어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 방향으로 들어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가 노화를 얘기할 때 이뮨 세네센트 그러니까 면역 노화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면역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나이 들어갑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자체가 또 사춘기를 벗어나면 두 번째 기관인 흉선은 사춘기 때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2학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때가 가장 왕성한 면역력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흉선이 사이즈가 가장 크고 흉선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는 흉선이 사춘기 이후로는 자꾸 작아지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서 60대, 70대 넘어가면 1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면역 기능을 하는 것들이 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과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일부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안 넘어가네요.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코비드 인펙션이 걸려가지고 아까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치사율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신 이유는 결국은 나이가 들미 면역이 떨어지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의 심장 기능 또 얘기했던 면역 시스템의 기능들에게 모두 영향을 줘서 결국은 약해져 있는 사람한테 공격을 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생물학적으로 내가 언제 태어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바이올로직하게 기능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한 가지 방법이 그 사람의 면역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어쩔 수 없는 것들 그죠? 뼈가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흉성이 약해지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스트레스 받는 걸 매니지하고 자기 체중 조절을 해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고 잠을 잘 자고 그다음에 백시네이션을 꼭 하고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라고 해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균형이 돼서 장 기능이 좋아야 면역이 좋다는 얘기들은 많은 연구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것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인간은 장내에 있는 스트레스, 뇌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에 영향을 끼치고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많아져서 그 유해균이 분비하는 여러 가지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물질들이 장내에 있는 환경을 바꾸고 그다음에 뮤신레이어라고 해서 우리 유해균을 보호하는 점액질을 변화시키고 장 점막 세포를 변화시키고 해서 내 몸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나쁜 독소랄지 또는 유해균의 껍질들이 몸에 들어가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깁니다. 최근에 아토피, 건선, 난임 등등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의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스트레스와 장 면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올릴 때는 최근에 대들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군집 이것들을 어떻게 건강하냐 하는 것도 미생물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알아도 안 하는 게 있고요. 또 몰라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내가 면역력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듣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생활 습관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잘 자고 있나, 먹는 걸 적당히 잘 먹고 있나, 운동은 적당히 하고 있나, 햇볕을 잘 받고 있나, 물은 자주 먹고 있나, 음주는 흡연같이 나쁜 건 하고 있지 않나, 일을 할 때 내가 즐겁게 하고 있나, 몸과 마음을 확인해서 스트레스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대소변, 소변을 맑게 충분히 그다음에 변을 볼 때도 원활하게 잘 근력은 충분하고 배에 쓸데없는 살은 없는지 뼈는 건강한지 내가 이제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서 항상 피곤한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체크해서 그거를 실천으로 좋은 쪽으로 나쁜 건 안 하는 쪽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잘할 수 없지만 코비드 백신 때문에 다행히 제가 볼 때 좋아진 습관은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썼어야 됐는데 다들 별로 안 썼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코비드 팬데믹을 통해서 마스크 쓰는 건 굉장히 습관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석유화합물, 기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인공화합물 등에서 노출이 확인되어 있는지 집안에서 그다음 생활하는 공간에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걸 통틀어서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은 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찾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면 뭐예요? 실천하는 필요 없죠. 그죠? 마스크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위험한 거고 백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은 적절하게 햇볕 보기, 물 충분히 마시기, 적당한 운동하기, 푹 잘 자기, 골고루 영양 섭취하기, 스트레스 풀고 행복하게 하기, 나쁜 거 피하고 안 하기.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내빈들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이제 의료인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하나의 문제점들을 오늘 하나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면역 시스템 할 때 비타민 D 하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시안 비타민이라고 혈중에서 피를 빼가지고 검사를 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한지 건강 레벨로 정상적인 레벨인지를 알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검사를 한 뒤에 알고 나서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편이지만 결국은 모든 영양소들은 어떤 영양소들이 면역력을 올려준다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부족하고 면역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필요한 만큼 없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 거고 본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못하는 거를 그걸 채워줬을 때 원래 올바른 기능으로 돌아가서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비타민 D를 먹거나 주사 맞거나 해도 면역력에 영향을 안 주죠.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사실은 검사를 해야 되고요. 검사를 한 뒤에 얼마큼 먹고 그러고 나서 도와줬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춤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비타민 D 검사하는 것 자체가 의료보험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적응증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비타민 D 흡수장애 있는 사람, 뭐 특정 약물을 투여받는 사람, 간부전 간경부증, 만성 신장병, 악성 종양, 그룹병, 골다공증 진단한 사람, 뭐 골연화증 이런 등등의 8가지 경우에만 검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나 피곤해, 나 통증이 있는데 잘 안 나서, 이런 증상들이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오는 증상인데 그런 사람들은 검사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법적인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려고 뭔가를 확인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밑에 테이블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다양한 영양소들이 면역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들이라고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영양소를 다 먹는 게 아니라 환자들에게 또는 필요한 분들에게 이게 부족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을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와 구체적인 실행한 방법들이 행정과 연구와 임상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면역력 올리는 거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는 편안하게 나 스트레스 받고 있고, 나 담배 피고 있고, 나 햇볕 못 받고 있고, 물 안 먹고 있고, 운동 안 하고 있고, 이거는 바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체크해서 개개인이 자기가 안 하는 것들을 하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거고 가장 강력한 면역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일반적으로 다양한 검사가 있지만 어떤 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야. 건강검진 하실 때 일반 혈액 검사에서 림프구가 떨어져 있달지, 항체 검사에서 항체가 적달지, 또 요즘에 최근에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것도 급여 검사인데 자연살해 세포라고, NK 세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살해 세포 활성도 검사를 통해서 그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이분은 면역력이 되게 떨어져 있거나 몸 안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검진할 때 두렵죠. 내가 무슨 병이 있을까? 증상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면역 진단도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진단평가를 첫 번째 하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 면역력을 올리는 가장 첫 번째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덕션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주시시키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연자분들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연구 논문들에 대해서 발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